오늘은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일본에서 일어났던 버블 경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일본은 전 세계에서도 경제대국으로 인정받아왔지만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 사이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급등했다가 갑작스럽게 무너졌던 이른바 거품 경제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 후유증이 꽤나 길게 이어졌고 지금까지도 한 번씩 그 어두운 그림자를 되짚으며 반면교사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버블 경제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왜 그렇게 빠르게 꺼졌는지 그 과정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함의는 무엇인지 생각해보면서 최신 연구나 전문가들의 관점을 함께 곁들여 말씀드릴게요. 일본 버블 경제의 핵심은 바로 부동산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땅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막연한 믿음이 퍼져 있었고 은행들은 앞다투어 부동산 개발 관련 업체나 개인들에게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담보가치가 계속 오르기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거품 경제라는 말 그대로 실제 실물 가치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 매겨지면서 도시 지역의 땅값이나 주택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도쿄 시내 일부 땅값이 미국 전체의 땅값을 넘는다는 과장된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일본 정부도 80년대 중반부터 낮은 금리 정책을 유지했기 때문에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었고 부동산 투자 수요는 자연스럽게 더 커졌습니다. 이 시기를 살펴보면 부동산뿐 아니라 주식시장도 함께 날아올랐는데요. 자금이 부동산에서 번갈아가며 주식시장으로 유입되고 시중에 돈이 넘쳐나면서 기업들의 주가가 실제 실적 이상으로 과열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거액의 미술품 경매 소식, 해외의 유명 기업 인수 등 일본의 황금기를 연일 보도했지만 사실상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은 별로 하지 않았어요. 이런 낙관론은 그야말로 우리 경제는 침체를 모른다라는 식의 환상을 부채질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폭발적인 상승이 가능했을까요? 먼저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일본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정책금리를 낮추고 기업들과 은행들에게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기관들은 공격적으로 대출에 나설 수 있었죠. 게다가 일본 국내 제조업이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며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고 그 막대한 자금이 일부는 기업 투자로 또 일부는 부동산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당시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 주가가 과도하게 높았고 땅값 상승률도 실질 경제성장률을 한참 상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무서운 것은 거품이 부풀어 오른 만큼 꺼지는 속도도 매우 빠르다는 점입니다.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은 1980년대 말부터 물가 상승과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한 우려로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는데요. 단기간에 2.5%였던 금리가 6% 수준으로 오르자 갑자기 시장의 이자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전까지 매달려 있던 부동산 투자업자들이나 건설회사, 그리고 일반 소비자들조차 대출 이자에 허덕이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급냉하기 시작했죠. 땅값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담보가치도 급락했고 대출을 해준 은행들은 연쇄적으로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는 곧 부동산뿐 아니라 주식시장에도 연쇄 작용을 일으켰습니다. 땅값은 절대 안 떨어진다라는 믿음이 붕괴되면서 사람들은 위험자산을 급히 매도하기 시작했고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주가지수 역시 폭락하게 되었어요. 그 결과 1990년대 초반 일본의 대표적 지수인 니케이 225 지수는 최고점 대비 반토막 이상 줄어들었고 땅값 역시 극단적인 급락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금융기관의 부실 대출이 드러나고 기업들의 투자 의욕이 한꺼번에 꺾이면서 일본 경제는 장기 침체에 접어듭니다. 흔히 말하는 잃어버린 10년은 바로 이 시기부터 시작된 것이죠. 경제 전문가들은 이 기간을 분석하며 낮은 금리 정책과 과도한 대출, 그리고 규제 완화가 거품을 부풀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합니다. 초기에는 분명 정책 의도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플라자 합의 이후 엔화 강세를 유도했고 이를 극복하려고 일본은 금리를 낮춰 내수를 부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면서 자산시장이 빠르게 과열되어 버렸고 결국 한 번에 걷잡을 수 없이 꺼져버린 겁니다. 최근 경제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버블 붕괴가 은행권 자산을 단숨에 부실화해 중소기업 대출마저 위축시키고 그 결과 소비와 고용에 이르기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복합적 후폭풍을 야기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일본의 90년대 초 거품 붕괴 사례는 세계 각국의 금융 부동산 정책에서 자주 인용됩니다.
공신력 있는 국제금융기구의 보고서에서도 일본의 버블 경제 시기를 경고성 사례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대출과 금융규제 완화가 맞물려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르고 그 이면에 있는 리스크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결국 심각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초래된다는 교훈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버블 붕괴가 단지 경제적인 측면에만 영향을 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업의 대규모 구조조정과 연쇄 도산, 개인 파산 등이 이어지면서 사회 전체에 걸쳐 심리적 위축과 세대 간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일본 정부가 재정 지출이나 금리 인하 등 다양한 부양책을 내놓았지만 이미 시장 전반이 땅값은 끝없이 오르지 않는다라는 현실 인식으로 바뀌어 버렸고 경기와 투자 심리 회복이 생각보다 훨씬 오래 걸렸습니다. 이 시기 일본인들의 소비 성향이 보수적으로 바뀌었다는 것도 경제학자들이 주목하는 사실이죠. 그럼 이 사례가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줄까요? 첫째, 시장 참여자들이 가격은 계속 오를 것이라는 과도한 믿음을 가질 때 정책 당국과 금융기관이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생각보다 빠른 시점에 붕괴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자산시장 과열이 시작될 초기에는 경기 부양 의도와 맞물려 자연스럽고 긍정적인 현상처럼 보일 수 있지만 뒤늦게 금리를 올리거나 규제를 도입하려고 하면 이미 커진 거품을 억제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셋째, 버블이 꺼지면 금융권이 입는 손실이 매우 커서 결국 가계와 기업 모두가 후폭풍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의 세계 경제 동향을 보면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지속되고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시장이 크게 요동칠 때가 많았죠. 국제결제은행 같은 기관에서는 장기 저금리의 부작용으로 자산 과열이 촉진될 우려가 크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일본 버블 경제가 남긴 교훈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언제까지나 오르기만 하는 자산은 없다는 것, 그리고 정책적 제도적 안전장치가 미비할 때 폭발적으로 부풀었던 거품은 훨씬 더 큰 충격을 남기고 꺼진다는 점이죠. 끝으로 한편에서는 이미 버블 경제를 경험해본 일본인들 중 일부분은 여전히 토지나 주식 투자에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크게 넘어져 본 사람들은 비슷한 조짐이 보일 때 쉽게 뛰어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만 최근 일본 내에서 또다시 부동산 개발이 활성화되고 글로벌 관광 수요가 폭발하며 도심 재개발 사업이 꿈틀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말이 다시 나오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도 거품을 두 번 다시 반복하지 말자라는 경각심은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실제로 일본은행이 거품 억제를 위해 도입한 제도적 장치와 은행권이 쌓아온 대출 리스크 관리 시스템 등이 과거와는 다르다는 평가도 존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는 일본 버블 경제의 역사를 짚어보는 동시에 과연 우리가 부동산 거품이나 금융 과열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해야 하는지를 되묻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역사는 돌이켜보면 늘 그럴싸한 이유로 시작된 열기가 돌연 절벽 아래로 추락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경제 현상들도 그 근저에는 심리와 정책, 그리고 실물 경제가 서로 복잡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투자나 정책 판단을 할 때 단기적인 기대와 장밋빛 전망에만 휩쓸리지 않고 왜곡된 가격 신호나 무분별한 대출 위험을 미리 인지하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일본 버블 경제 사례가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여러 가지 경제 현상과도 맞닿아 있다는 점이 흥미롭기도 합니다. 언제나처럼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